그러니까 존 존스의 마지막을 다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UFC는. 예. 은간우의 이탈과 더불어 이제 상상의 동물이 드디어 돌아오는 거죠. 네. 상상의 동물. 네. 이거 믿으세요? 일단 저는 개최장에 나타날 때까지는 어. 아무래도 말을 아끼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 존 존스 얘기는 저희 커뮤니티 그 설문조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아, 그렇지. 네. 예.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아직 그게 발표되기 전에 전에 올린 거예요, 제 PD님이. 질문이 다음 중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1번이 존 존스의 헤비급 진출, 2번이 교덕고트의 결혼, 3번이 진수고트의 볼카노프스키 분석 영상. 이 세 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3번 볼카노프스키의 분석 영상입니다. 무려 63%. 압도적인. 네. 예. 근데 이게 투표 인원이 꽤 많아요. 예, 몇천 명 정도 네, 수준이었죠.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일단 해명을 해주세요. 해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목표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의 의지죠. 이 63%의 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네,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 조만간 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만간 격투기 연구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업장을 재개하든가 폐업을 하든가. 아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휴업이 아니란 거죠. 지금 현재 휴업이잖아요. 휴화산. 네, 휴화산인데 사화산이 되느냐 활화산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터지긴 터질 거다. 네. 터질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63%의 이 예측이 그럼 맞을 수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죠. 존 존스가 3월에 복귀하면은 제가 더 늦을 수도 있죠. 먼저의 개념에서는 네. 그렇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볼카의 분석 영상 올리시려면 2월 경기 끝나고 올리셔야 됩니다. 가장 핫할 때. 그렇네요. 그때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분석을 해서 올리시는 게 질 것 같은디. 같은디? 그래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네, 그렇죠. 흐름에 맞춰서. 네. 예. 그렇게 보고요. 저의 결혼이 이제 18%. 근데 이게 네. 제가 초반에 한 100명 안팎으로 투표를 했을 때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이 게시물을. 근데 그때 기자님의 결혼이 존 존스의 헤비급 진출보다 더 아래였습니다. 아래였어요? 원래 더 아래였어요. 그럼 갑자기 이게 치고 올라온 거네. 약간 이거 동정표가 좀 섞여 있는 건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야,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칼라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짜 고민하면서 고름. 존 존스는 그래도 이번 연도에 올 것 같긴 한데 진수고트 분석 영상은 내년 아니면 평생 안 뜰 것 같고 교도코트 결혼은 상상이 안 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존 존스의 헤비급 진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투표를 하고 하루 이틀 후에 존 존스가 복귀한다. 3월 5일에 시릴 간과 헤비급 타이틀전을 펼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존 존스의 존재, 이게 어떤 복귀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모르는 겁니까?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겁니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존 존스의 헤비급 복귀가 물론 본인 말로 혹은 매니지먼트 말로는 뭔가 협상상의 문제 이런 거를 주 원인으로 뽑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존스가 이 헤비급에 대한 적응을 완벽히 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시간을 끈 이유가. 네. 근데 막상 이 시합을 잡아놓고 시합이 다가올수록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안 다쳤는데 나 아파 할 수도 있고 시합을 조금 연기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존 존스의 그 안에 들어가 계시네. 예, 그렇죠. 이게 진짜 쉽지 머릿속에 않거든요. 들어가 계신데 보니까. 이게 4kg 증량도 아니고 이게 10kg 넘게 증량을 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많을 거예요. 불안감이 많을 아무리 것이다. 이 스파링이랑 이런 거랑 해도 음. 그리고 뭐 헤비급의 만만한 선수도 아니고 음. 지금 거의 타이틀 전선에 있는 선수랑 시합을 하는 건데. 그 이게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게 물론 데이나 화이트 대표 얘기입니다. 존 존스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3월 계속 기다리다가 네. 원래 작년 12월 얘기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3월이 아니면 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 대표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은간우한테 계약이 해지됐지만은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제시를 한 거지. 근데 은간우가 이제 거부를 했던 거고 시릴간에게 바로 주니까 시릴간은 땡큐죠. 그렇죠. 뭐 이게 상성상 나쁘지도 않잖아요. 더 이상 잃을 솔직히. 게 없고 뭐 잃을 게 없는 시합이고. 네, 그리고 타이틀전이고 뭐 그러니까 또 존 존스가 고트의 한 명이라고 그쵸. 평가받는 선수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딱 발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더 해보고요. 매니저가 있습니다. 존 존스가 원래 말키카와라고 퍼스트 라운드 매니지먼트의 소속이었다가 네. 그 파이트머니에 대한 부분으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몰라 말키카가 뭐가 시원시원하게 안 갔나 보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매니지먼트랑. 그리고 손을 잡은 게 리차드 셰피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복싱에 아주 유명한 에이전시입니다. 네. 버나드 홉킨스 뭐 이런 사람들 네네. 이끌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이제 나서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결국에. 네. 8경기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네. 와. 8경기. NC 은퇴하기 전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느낌이? 엔실도 그때 마지막에 네. 8경기 계약을 네. 했는데 물론 다 채우진 못했죠. 네. 떠나갔고 그러니까 존 존스의 마지막을 다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UFC는. 네. 네. 골수까지. 이 NC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농후한데요. 감자탕 그 돼지뼈 그거 다 말아먹듯이 끝까지 다 발라먹겠다는 거예요. 돼지뼈는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은퇴를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1년에 2경기씩만 해도 4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4년이면 지금 존 존스가 36인가 그런데 40살까지 가면 이제 뭐 기량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을. 그렇죠. UFC 계약이란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실력을 보여주면 잡아두고는 있겠다. 요런 포석의 그런 계약 경기 수거든요. 근데 이 리차드 셰피가 하는 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파이트머니를 자기가 듣기로는 UFC 역사에서 2번째 정도의 규모다. 맥그리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존 존스 2번 계약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장기 계약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릴간은 굉장히 환영을 하죠. 존 존스가 아무리 뭐 잘해도 은간우보다 내가 더 어려운 상 될 걸 존 존스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미지수인 부분이 존 존스의 헤비급에서의 그 레슬링 실력이 맞아요, 그렇죠. 그게 변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시릴간이 이기지 않을까. 몇 대 몇? 한 8대2? 8대2? 꽤 네. 크게 보시네요. 네. 근데 배당률을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라이트 헤비에서의 존 존스의 모습이 헤비급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은 존 존스가 이길 거라고 봐요. 네네네. 저는 네. 그대로 올라오면은 이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확실히 힘이 하는데 헤비급의 힘으로 되고 대신 스피드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스피드도 똑같이 나오고 힘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몸무게와 사이즈만 커진 거죠. 라이트 헤비랑 똑같은 신체 기능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아까 앞전에서 말했듯이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좀 선례가 비슷하지,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비슷한 게 G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들급, 그러니까 웰터에서 미들급 시합을 뛰었잖아요, 한번. 네. 그때 보면은 물론 비스핑이 뭐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GSP가 그게 엄청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람마다 다 적절한 이제 프레임과 그런 체급이 있는 건데 네. 사실 그거를 강제로 GSP가 한창 많이 쉬어서 미들로 올라왔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원래의 기량을 좀 뽐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상대가 비스핀 같이 약간 치즈 챔프로 불리는 챔피언도 아니고 좀
헤비급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는 네. 시릴간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비스핑이 갑자기 너무 불쌍해져가지고. 그 당시 약간 평가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NC를 이기긴 했는데. 예, 뭐 그때도 약간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고. 예. 여하튼 시릴간과의 경기에서는 존 존스가 좀 약세로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배당률도 그렇고 투표에서도 좀 설문조사에서도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시릴간이 우위로 보인다는 팬들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 진수고트가 체급을 하나 올려요. 네. 올려 2년이 주어져 근데. 네. 안 되죠. 그래 패더급으로 활동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상. 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스타일들이 완전 타격가들이거든요. 그나마 완전 타격가들은 좀 비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좀 긴 타격가들은 그냥 증량만 해서 올려버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기의 강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MMA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클린치도 해야 되고 레슬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몸을 섞을 일이 많은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존 존스의 어떤 그 가능성도 네, 그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또 그게 결국에는 원하는 퍼포먼스가 내가 체급 상향을 해서 나올 거라고 사실 그걸 장담할 수도 없어요. 네. 코미어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건가요? 코미어는 코미어. 헤비급에 있다가 네네. 라이트 헤비로 왔다가 네. 헤비급으로 가서도 또 챔피언이 됐잖아요. 저는 그 코미어가 이제 라이트 헤비에 내린 거 자체가 사실은 원래 헤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치팅도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지. 라이트 헤비까지 내려오는 게. 타월 게이트. 네. 네. 그런 일도 있었던 거 보면은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선수에 맞는 체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걸 뛰어넘으려면 사실 운도 좀 필요하고 운도 좀 필요하고 수명도 깎아야 되고 코너미 끓이고 보십시오. 패더에서 그거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개체 올라올 때 보면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5년 깎은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마 몇 수명 년씩 5년. 깎인 거예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 존스가 사실 뭐 헤비급 올라오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기량을 기대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네. 탑 5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일단 네. 탑 5에 선수가 많이 없잖아요. 헤비급에. 일단 이제 은간우 빠지고 네. 미오치치, 네, 커티스 블레이즈. 커티스 블레이즈, 네. 파블로비치, 네, 네. 뭐 이 정도 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블레이즈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존 존스 저는 입장에서 대부분 쉽지 네. 않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네. 왜냐면은 아까 네. 말했던 이유 정도로 커티스 블레이즈 정도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커티스 블레이즈가 과거 미들급의 마이클 비스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존 존스가 GSP 같은 존재고 웰터급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던 기량은 아닌 거지. 그게 미들급에서의 GSP의 시합을 볼 때 사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네.